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천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 이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광역시급으로 해가지고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매수가 주춤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시급 중에서는 인천이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인천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급으로 해서 좀 인구수가 되게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주위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한테도 영향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은 서울에 이 광역시급으로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광역시인데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7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앞으로도 이제 그 서울에 이제 들어가는 그 교통망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 심리. 그것 때문에 이제 특히 인천 쪽으로 매수가 많이 지금 붙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 상태로 꾸준히 갈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내년에도 이걸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천 쪽에 있는 아파트를 한 5개 정도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그 물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가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입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 5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한번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동춘마을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인데 한 23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2억 3천인데 감정가에서 이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때 입찰 기일이 있는 물건이네요. 소멸 기준이 15년 4월 달인데 13년도에 전입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황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에 소유자의 모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아니라는 거죠. 전입이 빨라도 임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19년도는 어차피 대항력이 없지만 이 사람은 전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도 대상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명도 끝나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거는 없어질 그 전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층 중에 1층입니다. 94년도에 이제 지었는 시공됐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동네를 보시면요. 여기는 거진 다 90년 초반대에 지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요 옆에 보면은 요 동아파트나 대림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16층, 15층 이 정도 이렇게 하고요. 최근에 지었는 걸 보면은 23층, 30층 이렇게 이제 신축돼 가지고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년 초반대에 인근에 이제 레이드 기지가 있으면서 고도 제한이 이렇게 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지어봐야 6층이고요. 아니면 5층이에요. 그 말은 90년 초반대에 지었으니까 향후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지역이고요. 재건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5층짜리 아파트고 6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 물건은 용적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사업하는 데 괜찮게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은 역도 가깝고요. 그 상권도 괜찮고 주위에 이제 학교들도 이렇게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공사한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좀 매수가 많이 붙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지금 얼마 정도에서 매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5층이고 지금 여기에 지금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3억 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3억 천에 내놓고 좀 조정해준다 그러면은 3억 정도에서 조정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적으로 봐도 3억 정도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지금 신권에서 들어가면 좋은 물건이죠. 감정가 가격에서 2천에서 3천 정도 더 지어가지고 낙찰 받으면은 나중에 이쪽에 세를 놓고 재건축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돼서 피를 좀 붙여가지고 팔면은 차익이 남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입찰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 물건입니다. 자,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59제곱미터니까 이건 24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고요. 감정가가 2억 8,600인데 한번 유찰해가지고 2억에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자, 소멸 기준은 19년도예요. 지금 전입돼 있는 사람은 16년도에 전입이 돼 있고요. 보증금이 2억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다 못 받았을 때는 낙찰받는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순자라는 이분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 위에 있는
김창규 씨는 배우자니까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여기 지금 이분이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 날짜는 18년도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 소멸 기준이 19년 1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배당 순서를 보면은 요 임차인이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보증금이 2억 4천인데 이 2억 4천을 다 받아가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명도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다 받아가니까. 관리비도 보면은 저번 달까지 관리비가 미납된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배당을 다 받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미납 안 하고 그냥 잘 내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이렇게 도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면 되겠죠. 103동에 2층입니다. 201호. 103동에 201호. 자, 여기 한신 휴플레스 24평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동향으로 깎이는 것도 있고, 남동향도 있고, 남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103동에 201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층은 낮더라도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동향보다는 남향이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내가 매물을 내놓는 데에서 가격 경쟁력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요, 동향은 한번 제외해보고 남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을 보니까 14동에 남향이 3억 9천이에요. 저층으로 나와 있는 건 없나? 저층으로 지금 남향으로 나온 건 없네요. 근데 118동에 3층의 동향이 3억 5,500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놨을 때에 3억 6천 정도 선에서 내놓고 거기에서 가격 조정을 좀 해주면은 지금 내놨는 매물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세를 한번 볼게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다른 거는 동일 물건이고요. 3억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빨리 내놓는다 그러면은 한 2억 9,500 아니면 2억 9천 이렇게 내놓고 거기서 바로 전세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3억 정도에 이렇게 내놓고 거기서 좀 조정해주면 그러면 전세는 충분히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전세는 보수적으로 봐도 2억 9천 진짜 빨리 놓겠다 그러면 2억 8천 그리고 매물을 내놓는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시세에서는 3억 6천에 이렇게 내놓고 3억 5천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현재 시세에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억 5천 그리고 전세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억 8천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감정가는 2억 8,600이지만 3억 5천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입찰해도 상관이 없는 물건입니다. 내가 힘을 준다라고 하면은 2억 7천 정도 선에서 적어도 충분히 최고가 매수인 그 1, 2, 3등 상황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운 좋게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충분히 2억 4천에 지금 보증금에 있는 이 임차인이 배당을 충분히 받아가겠죠.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명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이런 의사를 밝힌다라고 하면은 이분한테 세를 넣으면은 다 해소는 되겠죠. 이분한테 세를 넣어가지고 다시 재계약한다 그러면 장점은 일단은 부동산 복비가 들어가는 게 지금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세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도배장판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배장판 한다고 하면은 못해도 7, 80만 원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이분한테 계약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나간다고 해도 복비하고 도배장판 뭐 이런 들어가는 비용은 쓸 수는 있으니까요. 내가 들어갔던 돈은 다 회수는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들이고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입찰가를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전용 면적은 24평이에요. 감정가는 3억 1,700인데 신권에서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여기는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뭐 보증금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게 4월 달에 한번 그 기일이 잡혔었어요. 그 25명이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5명이 들어와가지고 3억 9,588만 원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최고가 매수이 됐는데 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 허가 취소됐는 그 이유는 요 소유자가 집행 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허가를 취소했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소유자가 경매 진행하는 걸 정지시키는 걸 이제 받아줬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경매 진행을 정지시키는 거는 경매 신청했는 채권자가 그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약속을 이행을 불이행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재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에는 낙찰된다라고 해도 허가가 취소될 경우는 극히 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현재 지금 얼마 정도의 지금 시세가 돌기 때문에 얘들이 25명이나 들어왔고 신권 가격이 3억 1,700인데 여기에서 8천만 원이나 더 적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24평짜리가 A타입하고 B타입, C타입이 있어요. 이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팡상형으로 이렇게 지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 따로 있고 작은 방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 판상형인데 B타입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남향으로 완전히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C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모양은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지금 잡혀있는 물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거래가를 보면은 아무래도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이렇게 많이 붙는데 4억 5천 정도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A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9천에서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입별로 해가지고 선호하는 그 타입이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9층입니다. 15동이란 말이에요. 901호기 때문에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동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9층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보수적으로 봐도 4억 5천 정도 선에서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 물건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래가 많이 이렇게 붙었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이쪽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라를 보시면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청라는 살기에는 참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는 게 교통편이 별로 안 좋다는 게 이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7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이번 5월 달부터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이 교통편이 되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그래도 별로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 이제 가정역 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성남역에서 갈아타가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번에 또 이제 이쪽으로 청라 쪽으로 지하철을 연장한다는 게 여기 청라국제도시역 있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성남역하고 연결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은 이 성남역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 또 하나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빠르면은 5년 안에 7호선을 연장을 또 시킨다는 겁니다. 늦는다고 해도 2년에서 3년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7년에서 8년 정도 안에는 이쪽에 7호선 연장 구간을 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교통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 잡았는 게 5년 안에는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 구간이에요. 국제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 교통면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가격대가 더 올라가겠죠. 그걸 보고 미리 이쪽에 지금 청라 쪽에 있는 집을 앞으로 5년 뒤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사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9층에 있는 요 물건은 보수적으로 봐도 4억 5천 정도에서 봐도 무리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5명이 들어왔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적어놓은 가격을 보면은 2억 9,500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바로 4억 5천이에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4억 9천에도 이렇게 거래된 게 저번 달하고 저저번 달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81제곱미터 A타입이.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적으로도 4억 5천에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5,500만 원 정도는 차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 받았죠. 잘 받았는데 이 소유자도 아는 겁니다. 지금 매수가 많이 붙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채권자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서 다시 이제 재경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때 최고가 매수인이 적었던 요 가격대에서 조금만 힘을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도 5천만 원이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공사 들어가고 그 모양새만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한 5천만에서 6천만 원은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요 도시 안에서는 애들 키우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 이쪽에서 뭐 장 보고 외식하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거리가 없어요. 근데 단 문제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부족한 게 교통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을 이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제가 얘기했던 그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 중에 하나가 여기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앞으로 이제 생질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호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도 잘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입찰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받아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잘 적어 놓으셨죠?